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화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재외동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263만 명은 미국에 거주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한인이 살고 있죠. 그럼 그 이민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의 대한제국 시절. 102명의 이민자가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간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이민이었습니다. 올해로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서요. 곧 하와이 이민사를 다룬 다큐 영화 한 편이 나온다고 해요. 이름하여 하와이 연가. 오늘 화제 인터뷰 이 하와이 연가의 감독 이진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연가. 일단 하와이 하면 그냥 이름부터 낭만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감독님은 역시 하와이 이민자 하신 건가요? 저는 한국에서 쭉 태어나서 자랐어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가서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큰 불이 나서 한국에 네. 계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그 하와이 연가 3편에 출연해 주신 하와이 기타리스트가 있으신데 예. 그분이 라하이나에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안전하시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그렇죠, 아름다운 그렇죠. 곳인데. 하와이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다큐 영화 하와이 연가 어떤 영화입니까? 하와이 연가는 이제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미주 이민사를 좀 아름답게 음악으로 풀어보자는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편 중에 1편은 하와이 이민사 총 그 120년을 망원경으로 보듯이 저희가 사진과 음악으로 조망을 했고요. 네. 1편은 이미 완성이 돼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뮤지엄에서 박물관에서 여러분들 좀 뵙고요. 2편과 3편은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마감이 돼요. 근데 그 1903년에서 5년, 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로 오신 분들이 좀 7천여 명 정도가 됐는데 이분들을 초기 이민자로 봤을 때 그중에 2분 정도의 삶을 이제 이번에는 돋보기로 보듯이 2편에서는 한 여성분, 3편에서는 한 남성의 삶을 음악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와이의 이야기, 이민사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 낭만적이잖아요, 하와이 하면. 이름만 들어도. 네, 사실 저도 그 낭만적인 하와이의 풍광에 반해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근데 막상 이민 가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갔는데도 그 이민자의 삶이라는 건 여행할 때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현실이죠. 네, 현실. 정말로 현실인 거예요. 예. 물론 좋은 점도 너무 많지만 일단 그 고국, 모국어와 먼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몇 년 정도를 살았어요. 네. 근데 그 하와이에서 제가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저에게는 정말 어떤 삶의 변곡점 같은 걸 마련해 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세요? 성함이 해리킴. 해리킴님? 네. 네. 아세요? 해리킴? 예. 맞아요. 해리킴님인데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이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시장직에 오른 분이에요. 와. 네, 이분의 어머니가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2편의 주제가 되는 그 사진 신부로. 네, 네. 대부분의 싱글 남자들, 그러니까 네. 미혼 남자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로 이제 남성들, 젊은 남성들이 네. 이민을 갔는데. 네, 네. 그러네요. 거기서 미국인 여성을 만나 결혼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농장에서 일할 때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박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그 농장주 차원에서 공개 구원을 한국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그때 이용됐던 게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결혼 또 사진 신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이 남성들한테는 한국에서 찍어서 보낸 사진이 제공될 테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그럼 미국에서 찍어서 보낸 남성들 사진이 맞습니다. 제공되고. 예, 예. 그 사진 신부의 후손인 거예요. 그 제가 존경하는 해리김 시장님이. 그리고 그 사진 신부의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억척스럽게 엄청난 모성을 보여주면서 살아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제가 해리김 시장님 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새삼 제가 살고 있는 그 하와이에서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0년의 이민 그 역사에 뭐라 그럴까요?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나도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잘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예.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하와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대한제국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줄은 잘 몰랐어요. 네. 1902년, 3년 그 무렵이 첫 이민자가 떠난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의 공식 이민은 1902년이 처음이었던 거죠. 1902년 12월 그 눈발 날리는 추운 그쵸. 겨울에 네. 102명?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또 120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눈병 나고 이런 걸로 이제 배에서 돌아가신 내리지도 분들이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디딘 사람은 그 다음해인 1903년 102명이에요. 배가 또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시간이 걸리니까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이민사를 이야기했을 때 하와이 기준으로 하면 1903년이고 한국 기준은 1902년이죠. 근데 아니 이제 어떻게 대규모 이민 사업의 대상지가 미국에서도 하와이가 됐어요. 세계 설탕 수요가 폭증하면서 예. 하와이 사탕수수 농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포르투갈, 유럽에서는 근데 그런 광고를 냈는데 1903년 대한제국에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광고가 닿은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꿈을 안고 이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서 이제 돈도 벌어서 많은 경우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마음 먹고 떠났어요. 네. 근데 문화적인 차이 있죠. 또 경제력 차이 있죠. 언어 안 통하죠. 맞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초기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하루 11시간 정도를 그 떼약볕 아래서 일을 했대요. 아이고. 네, 점심시간 뭐 30분 정도 제외하고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그럼요. 떼약볕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면서 뭐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런 독립운동 성금도 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내신 거죠. 살아내신, 네. 버텨내신. 버텨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진 신부로 신부도 얻고. 그렇죠. 네. 제 2편에 담긴 이야기가 그 사진 신부 한 할머님, 네. 이목순 할머님이신가요? 네, 이목순 그 여사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생생한 실화가 증언으로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직접 감상하고 올까요? 네, 네. 잠깐 듣겠습니다. 개리야, 할머니 어릴 때 어땠냐고 물어봤지? 기억이 별로 없어. 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 2분 돌아가시고 난 고아원에 보내졌어. 그리고 몇 년 후엔 어머니 친구 집에서 신고살이를 했고, 주인 댁은 내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2분 다 선생님이셨고 일본인한테 처형당했대. 그 댁에서 몇 년째 일하던 어느 날 주인 댁이 나한테 포화에 가서 한국인 노동자 아내가 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어릴 적 고아원에서 알게 된 언니가 말했어. 옥순아, 절호의 기회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가기로 마음먹었어. 모르는 남자하고 사진을 교환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참이었지. 남편이 사진처럼 잘생겼을까?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지. 난 남편을 잘 따르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아주 좋은 아내. 날 짓누르는 무거운 기억도 없을 거야. 이 목소리가 배우 예수정 선생님 목소리. 네. 목소리 해주시고. 연기를 예수정 배우님 해주셨어요. 그 밑에 잔잔하게 깔리는 이 음악은 리처드 용재온일 씨가 용재훈 씨의 연주. 하와이에서 저희 그 실제 이목순 여사가 그 손자인 게리와 자주 갔던 그 공원을 찾아서 거기서 연주를 저희가 촬영을 했죠. 아까 한국인 시장 하와이 네네. 삼선하신 그 시장님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도 그렇고 네. 아니 하와이 지역에서 한인들이
너무나 다 잘 됐더라고요. 네. 경찰청장, 맞아요. 네, 대법원장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네, 잘 네. 뿌리를 내리고 후손들을 잘 키워낸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한인 최초의 대법원장, 한인 최초의 미주시장, 한인 최초의 경찰국장 이분들이 다 그 사진 신부 후손이거나 그러니까 그 처음 어쨌든 초기에 온 그 이민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지점에서 이 이민사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2세, 3세 계속 이렇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아예 그쵸. 낳고 자란. 네, 그분들이 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그 뿌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좀 전에 언급하셨던 한인 최초의 이제 주 대법원장이 문대양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두 분 다 갤리코에 타고 계셨어요. 처음 하와이에 갔던 아, 그 배 이름이 갤리코. 갤리코예요, 이민선. 와. 1903년 1월에 도착했잖아요. 예. 양쪽 할아버지가 거기 타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 모르는 채로. 어허. 근데 이제 그분의 손자가 그 주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와히아와라는 마을이 있어요. 하와이 오아후에 작은 마을에 한인들이 좀 모여 살았었대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최초의 기억이 5살 때래요. 근데 그때 어떤 기억이냐면 동네 한국인들이 다 모였대요. 교회에. 예,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떡을 돌리고 잔치를 하면서 막 그 너무너무 신나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기억난대요. 대한독립 만세. 네, 하와이에서 만세를 외친 부른 거군요. 거예요.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수도 없는 나라지만 나라의 그런 너무 기쁜 소식에 모여서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법원장님이 어떤 주 행사에서 하와이 주 행사에서 그 치얼즈를 만세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배사를. 건배사를. 예. 아니 그 이야기는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하와이에서도 이민자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항일 운동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아시는 상하이 임시정부 예. 이봉창 의사에 의거 이런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쪽에서 그런 항일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미주 한인 특히 하와이에 있는 사상수수 노동자들이 정말 11조 걷듯이 매달 이렇게 모았던 돈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고 힘이 됐다고 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거군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어요. 왜냐면 새벽 4시부터 이 노동을 해서 번 그 사탕수수 노동해서 번 그 돈을 11조처럼 10분의 1을 떼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은 특히 사진 신부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자식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대한부인 구제회라는 여성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을 해요. 하와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여성들에게 누가 믿고 후원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자기들끼리 춘향전 뭐 이런 연극을 해가지고 티켓을 판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김구 선생한테도 보내고 뭐 만주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진행하던 독립군들에게도 보낸 그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독립 후에도 한국 전쟁 때에 고국을 도와주는 이런 그런 펀드레이징을 계속 하셨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하와이 이민사를 듣다 보니까 저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광복절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니 이 영화가 그럼 언제 개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1, 2, 3편을 모아서 옴니버스 형태로 연말에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도 사실 소소하게 저희 프라이빗 상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9월에도 LA에서 상영하고요. 10월에도 워싱턴에서 상영 예정이고. 오늘 감독님 보내드리면서요. 영화에 삽입된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어떤 곡 추천하시겠어요?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한국에.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던. 네,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됐던 곳이죠. 그런 곳이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칼라우파파라는 곳이 이제 몰로카이라는 아주 작은 섬의 한 구석에 있는데 그게 이제 130년 정도 사람들이 격리돼서 그쪽으로 이제 추방돼서 살았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놀랍게도 그 중에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에서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나병에 걸리거나 나병에 의심돼서 거기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50명 있어요. 우리 이민 선조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좀
고향으로 음악을 통해서나마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씨, 또 바이올리니스트 이기장, 또 하와이 키올라 비머라는 기타리스트와 가서 촬영을 했고요. 네. 거기서 나온 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 저 구름 따라 집으로라는 곡으로 우리 가곡과 이제 두루작의 곡을 같이 편곡했습니다. 저 구름 따라 집으로 들으면서 하와이 연가의 감독 이진영 감독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하와이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